그래서 네. 이 볼리비아 이 쿠데타사.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관심 갖게 되냐면은 네. 세계 최악의 쿠데타 국가야 여기가. 그러니까 쿠데타가 있잖아. 이게 일상이죠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 동욱이가 있잖아. 아메리카노 마시는 느낌 하루에 이런 느낌으로 벌어진다. 네. 동욱이가 아메리카노. 밥 먹고 그냥 심심하면 쿠데타나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다. 네. 그치? 오늘 아 심심한데 쿠데타 동욱이 너 할까요? 아메리카노 엄청 먹잖아. 네. 커피 많이 빠잖아. 네.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한번 또 해보자. 그런 거지 막 그냥 아이 족같은데 쿠데타나 할까 이러면. 심심한데 그냥. 네. 그래서 이 이제 불편한 하루 최초로 이제 항상 이제 동욱이가 빡쳐하는 상황을 제가 주제로 갖고 왔잖아요. 네. 아 형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아파트에 우길기를 걸어? 네. 이거 다음에 주제로 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최초로 제가 한번 이제 먼저 제안해서 하게 되는. 네. 예, 물론 이제 동욱이가 제안하든 내가 제안하든 말은 내가 많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주제도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본 거고 네. 혜민이가 제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정치 체제를 먼저 볼 건데 네. 일단은 볼리비아 정치 체제가 대통령제인데 몇 년입니까? 또 5년 중임 대통령제 한국이랑 똑같네요. 예. 5년 안 똑같죠. 단임이 아니라 중임이구나. 예, 아예 다르죠. 사실 4년 중임은 많이 들어봤어도 5년 중임은 진짜 거의 아, 그냥 처음 뭐- 들어보네. 예. 4년을 1년 더 늘린 겁니다. 네. 5년 중임 대통령이고. 근데 중임과 연임이 다른데 연임이 3회가 불가합니다. 중임은 가능한데. 그렇죠. 예. 이 연임과 중임의 차이. 그 연임은 이제 그 연임과 중임의 사이요? 5년 중임제, 5년 연임제 뭔 차이겠어? 간단해. 연속으로 못하는 게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보장된 연임제고 예. 연속으로 안 되는 거야. 다만 한 번씩으로 떠나오고 뭔지 알지? 그런 게 네. 된다고. 그게 중임이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독재국가가 다 넣었으니까 뭐 그걸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자기 또 끈앞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막 그렇죠. 레드벨벳 세워놓고 예.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맞아요. 제 짝다리. 지금 우리 그 지방선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임이에요, 중임. 네. 아 연임 된다. 삼선까지 연임 되잖아. 네. 너 중임도 돼. 네. 뭐냐면 잠깐 쉬었다 하면 지금 오세훈이 4선이야, 아냐 너? 그렇죠. 그래 4선이 불가한데 연임이 3선이 불가능한지 4선 5선 해도 돼 사실. 쉬었다가 하면 된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그러잖아. 국회의원도 무한이잖아. 네. 연임 중임 다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는 어떤 형태입니까? 양원제로 돼 있고요. 이제 상원이 36석, 하원이 140석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당 당명이 뭡니까? 여당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고요. 야당은요? 시민 커뮤니티와 우리는 믿는다 이런 당입니다. 예, 네. 그런다고 합니다. 네. 당 이름이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막 이렇잖아. 무슨 당당 이런 거 이제는 안 하기도 하잖아. 네, 그렇죠. 옛날에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있고 막. 네, 맞아요. 뭐 예. 그런 반드시 무슨 민주당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 그래서 국힘당 이런 사람도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명칭은 기능이요, 기능. 네. 기능명이지 그냥 정당이면 마음대로 지어도 돼. 아, 그럼 그래서 우리 미래. 그렇죠. 그래서 동욱과 회민 이렇게 해도 돼. 더 정당 이름이 동욱과 회민해도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회민. 이게 정당 이름일 수도 있어. 그치. 자기 마음인 거야, 그거는. 네. 알았어. 또 웃는다. 그러면 조용한 회민은 이제 당대표 누구야? 회민이겠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사무총장? 아, 그렇지. 알았어. 예. 우리 그런 거. 내가 해야지. 정책위의장.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일단 볼리비아 위치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혜민아 이게 그 화면 반전 안 일어나지? 좌우 반전. 잘 나오니? 좌우 반전 안 일어나지? 볼리비아 H는 이제 남미 대륙의 거의 중앙이죠. 딱 맞아요. 중앙에 있어 진짜로. 약간. 딱 좋네.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치면은 대전 느낌. 사실 이게 중앙이 이제 뭐냐면 사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그건 좀 이제 불편하겠죠. 예. 아 그러긴 근데 또 페루나 칠레랑 또 이게 이게 수교 잘 맺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페루랑 칠레랑 졸라 싸워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싸워서 이제 좀 이따 역사 다룰 텐데 맞아요. 왜냐면은 남아메리카가 나라들이 붙어 있고 하는데 막 또 자기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전쟁 많이 했고. 네, 맞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페루랑 볼리비아랑 갖고 칠레랑 많이 싸웠거든. 네. 페루 볼리비아 동맹해가지고 칠레랑 많이 싸우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맞아요. 이게 어쨌든 바다가 가깝긴 해 보면은. 그러니까 페루랑 칠레 거쳐야 돼 무조건. 그렇죠. 어. 그게 문제지. 근데 우리나라 북한 가깝지만 멀잖아. 네. 먼 국가잖아. 네, 그렇죠. 가깝지 멀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섬이라 그러잖아. 네. 섬나라가 가깝다고. 섬나라랑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네. 볼리비아도 그런 취급이 될 수 있겠네. 네. 완전 내륙 국가죠. 칠레랑 관계가 안 좋다면은. 네. 어쨌든 내륙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남미에 딱 허리에 있네요. 남미 대륙에. 그렇죠.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1233만 명. 예, 경기도 정도, 경기도보다 더 적어요. 네. 경기도보다 안 되고 우리나라의 딱 5분의 1 수준이죠. 네. 면적이 어떻게 면적은 근데 한국의 11배인데 1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요. 네. 1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럼 우리나라는 대략 한 10만? 네. 그렇죠. 10만 정도. 정도. 네. 네. 10만 킬로미터. 네. 10만 제곱킬로미터죠. 네. 남한 기준이죠. 네, 10만 제곱킬로미터. 근데 보세요. 면적은 11분의 1이야, 우리나라가. 네. 근데 경제 규모 볼까요? GDP가 얼마입니까?
경제규모는 430억 달러로 한국의 4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4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GDP가. 네. 이 430억 달러면은 내 생각 드웨인 존슨 거의 재산 이건 오버인데. 그렇죠. 드웨인 존슨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1년 소득이 제일 많대. 네. 아니면은 광주 광역시 소득보다 몰랄 수도 있고요. 예. 아, 그렇지. 강주광역시 GRDP보다 못하지. 그렇죠. 거의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일단 서울 예산보다 못해. 분명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430억 달러니까 대략 43조거든. 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 1년 예산이 50조야. 아, 그러겠네. 근데 GDP랑 예산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얼마야? 그런가 봐봐. 우리나라 무려 1조 800억 달러입니다. 네. 1조 800억이 아니죠. 아, 8천억 달러. 네. 800억 8천억 아예 다르잖아. 거의 그렇죠. 2조에 네. 가깝잖아.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달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원 단위로 환산해봐. 그 뭐야? 1,800조란 얘기야. 그렇지. 네. 우리 GDP는 2,000조에 가까운데 네. 난민 430억. 볼리비아 남미가 아니라 볼리비아. 볼리비아. 네. 우리는 남미 전체가 맞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맞먹지 않지.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네. 근데 볼리비아는 43조란 얘기야. 우리는 2,000조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규모가 40분의 1이야. 네. 그러니까 그 영토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경제 규모는 우리가 40배가 더 큰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2,000조잖아, 다야. 네. 그러니까 GDP가 2,000조인데 네. 이게 세계 13위급인 거야. 그치. 10위권 쉽게 말해. 10위권에 생각하면 돼. 맞아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200개 넘게 있잖아. 네. 잠깐만 국가 다 포함하면. 네. 그 중에서 13위면 상위 몇 %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죠. 분명히 상위 존나 상위죠. 그러니까 20위권이 네. 10%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0위권이라 했잖아. 네. 그럼 5% 드는 거야. 그렇죠. 전 세계 국가의 5%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DP 10위권 국가에서 태어난 건 혜민아 있잖아. 우리가 행운인 거야. 엄청난 행운이지. 만약에 혜민이가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나고 네. 만약에 네. 볼리비아에서 태어났잖아. 네. 그럼 나중 국립병원에도 못 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혜민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자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그렇죠. 기본 치안이 안 좋으니까 막 깡패가 될 수도 있고 막 카르텔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깡패들한테 집이 습격당해가지고 부모님이 칼로 맞아 죽었어. 그럼 네. 난 가만히 있냐? 아니면 미쳐가지고 나도 막 깡패가 되겠냐? 나도 총으로 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거지만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 그럼요. 북한이 안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좀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근데 반대로 또 말하면 우리나라 또 약간 선진국의 약간 그런 약간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 겪고 있잖아 지금. 많이 겪죠. 격차라든지 그렇죠. 상대적 격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 아주 촘촘하지 못하잖아.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치는 국가가 볼리비아라는 얘기야. 그렇죠. 거의 아프리카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볼까 한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43조밖에 안 되는데 GDP가 네. 남미에서도 베네수엘라 빼고 최빈국이네요. 제일 못 산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거의 파산한 거의 국가거든요. 예. 그런 거지. 아르헨티나 더 심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그런 말 하잖아, 동우가. 무슨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네. 뉴진스 하이퍼 말고 네. 미안해.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대표 국가 뭐 누구 어디 들어? 베네수엘라는 진방에 막 얘기하잖아, 막.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독일 네. 얘기하고 막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그 진짜 베네수엘라야. 뭐 경제가 그냥 완전히 뭐 조졌죠. 예. 경제가 작살 났어, 작살.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도 일종의 뭐 자원의 저주에 걸린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잘 나는 그 국가잖아요. 예. 자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맞아. 예. 그러니까 석유가 잘 나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나 이런 각종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원자재만 믿고 있었다. 약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두동강난 절단난 베네수엘라 빼고는 제일 못 산다는 거야. 그렇죠. 볼리비아가. 네. 볼리비아 경제가 물론 개판이긴 하지만은 볼리비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망하진 않았거든. 네. 근데 되게 어렵긴 하지. 그렇죠.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되게 빈곤한 국가다. 네. 객관적으로 이런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쿠데타 끝판왕이다. 네.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볼리비아 쿠데타 끝판왕인데 이 쿠데타 끝판왕 파트를 동훈이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냥 볼리비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요. 그 주한 볼리비아 영상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역사 관련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엄청 굉장하게 얼마나 격렬한 혼란을 겪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1825년에 독립을 했죠. 1825년에 독립했는데 정변이 185년간 그 이후로 185년. 네. 200차례나 일어났어요. 네, 200차례요. 지금 동아 봐. 185년인데 200건이라잖아. 네. 그러면 1년에 한 건 이상이잖아. 그렇죠. 최소 2건에서 뭐. 그렇죠. 1년에 거의 2건은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쿠데타 200회.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은 네. 185년 동안 네. 그 민간 정부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꼴랑 40년이야?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140년이 그럼 군부 쿠데타 세력 통치네. 그렇죠. 예. 네. 네. 그 나머지 기간은 당연히 뭐 군사 정권 기간이고요.
네. 군사 정권이 이제 군림하는 동안 평균 9개월에 한 번 정도 쿠데타가 터지면서 야, 뭐 정부가 전복된 것만 190억. 동호가 뭐 명절이야? 그렇죠. 명절에 쿠데타 터질 때 연례 행사죠, 그죠? 이 정도면은. 명절이고 명절. 네, 명절이네. 추석에 예. 추석. 예. 추석. 예. 오늘 쿠데타 연휴 기간은 우리 안전하게 귀성 운전하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차례 흩어지는 거. 이번 네. 쿠데타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놀리- 운전하실 때 탱크 조심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놀리면 볼리비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네. 볼리비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너무 좀 조롱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만큼 그 사람도 자기 자주 할 거야. 네. 그잖아요. 우리나라 개판이다 이런 자주 할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다 정변 발생 국가로 아주 당당하게 기록돼 있어요. 네. 뭐 그 나머지도 뭐 사전에 적발된 역전모임 뭐 실패한 반란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뭐. 예. 한 2,000건 해봐 그러면 네. 합하면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성공한 것만 이제 해놨다 기록이 혜민아 난다는 좀 이따 다룰 텐데 6월 말에도 심지어 쿠데타 일어날 뻔했어. 예. 쿠데타가 시도됐는데 그러니까 진압된 거야. 최근이요. 가장 최근에 진압이 됐어.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어. 2024년 6월 초에. 6월 29일에. 네.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3주 전에도 네. 그러니까 이게 3주 전에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 있냐, 네. 광화문에 있냐 탱크 몰고 누가 또 온 거야. 그렇지. 예, 근데 그 탱크가 좀 약간 성능이 안 좋아서 네. 바퀴에 뭐가 걸렸대. 아. 다. 그럴 수 있지. 그가 실패했대. 왜냐면은 어. 나라가 돈이었으면요 탱크를 비싼 걸 못 사요. 예. 그러니까 3주 전에도 쿠데타가 일어나. 쿠데타가 그렇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 네. 예, 실패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여기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전두환 때처럼 뭔가 탱크를 잘 모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예. 맞아요, 맞아요. 탱크를 누가 먼저 정부에 얼른 밟아가지고 얼른 누가 정부에 꽂나 이거의 문제 같듯이 거의 정권 획득이. 예.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이제 전두환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탱크 레이싱이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전두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인데 사실 약간 그 5.18도 진압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잔악무도하고 자기 처세를 위해서는 되게 효율적인 인간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쿠데타 전략도 있는 편이었고 이 사람이 네. 대담하기도 했고 네. 멍청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영악한 부분이 기본적인 있는데 입장이 있지. 근데 전두환 같은 그런 약간 그 악랄한 독재자가 있었다면은 네. 이 볼리비아에서 내가 봤을 때 푸틴급 될 거의 그랬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 볼리비아 있었다면 볼리비아 이렇게 허술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압도적인 힘과 지능과 전략을 갖고 쿠데타 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독재자가 자기 쿠데타를 집권했어. 음. 근데 이거를 다른 쿠데타 세력들이 계속 진압하고 사전에 진압하고 이랬으면은 그 독재자가 쭉 갔을 거 아니야, 동우가. 그렇지. 근데 쭉 갔으면은 쭉 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경제 정책도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국부 취급 받는 경우도 있잖아, 막 마오쩌둥 그치. 같이 막 이런 경우도 있냐, 막.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유능한 쿠데타 마오쩌둥도 경제도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했는데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지. 뭐 우상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지능이든 정책 역량이든 또는 네. 군사력이든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정치적 파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있냐 다 55, 100 같은 사람들이 막 쿠데타 한 거야 동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그 쿠데타 세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 입고 난 거야 200년간. 약간 소말리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일반 볼리비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 뭐야 독재자가 나오면 오히려 어. 도전하는 사람이 없나 싶게 말해서. 그렇지. 동우가. 맞아요. 그러면 나라가 덜 혼란스럽지. 그 사람 물론 이제 독재 정치가 오래되면 그것도 뭐 탄압받고 막 이러긴 해. 그렇지. 이거 절대 옹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데 보면 네. 동우가 되게 강력한 독재자 50년 이상 통치해도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행복하냐? 내전 안 일어났다고?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내전 안 일어났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전은 최악인 건 분명해. 그렇죠. 내전이 제일 최악이야 진짜. 맞아요. 동우가. 완전히 최악인 게 일단은 사람이 죽잖아요. 예. 동우가 그 내전하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해마리면서 피해를 봐요 무조건. 그러니까 동우가 이거 같아. 그러니까 그 서울역 노숙자랑이냐 달동네 쪽방촌이랑 네. 뭐가 더 낫냐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서울역 노숙자가 내전인 거야. 응. 근데 달동네 쪽방촌은 그러니까 그 독재야. 강력한 독재야. 그렇지.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알아요. 근데 강력한 독재를 당연하죠. 국가를 뿌려가지고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선정이 나오잖아. 아 그걸 이제 양원이 형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간헐적으로 선정이 나오고 항상 이런 사람 없어.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 동가. 그래. 없지. 다 독재자 새끼는 다 자기 이익이 있는 거고 이익이 있는 거. 아 유튜버처럼. 그럼요. 예. 그래서 강력한 독재자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쿠데타가 빈발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제 1825년이 중요합니다. 1825년에 독립이 일어났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낭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스페인, 그렇죠. 스페인은 이제 1532년부터 잉카 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죠. 이것도 참 재밌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안 이것만 얘기하자. 예. 그 볼리비아가 잉카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19세기에는. 그렇죠. 19세기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00년에 걸쳐서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네. 스페인 식민지가 네. 300년 어마어마하다. 네, 그죠.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개척을 위해서 최초로 배를 탔던 시기가 1492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 동화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 개척하고 40년쯤 지나서 일어난 일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략 그지 40년쯤 네. 지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1800년대 들어서 이제 중남미 독립운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남미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독립을 해서. 볼리비아는 이제 정확히 1825년 8월 6일에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825년부터 지금까지 180년간 네. 쿠데타 200번, 네. 비공식 쿠데타 2000번 느낌. 이 당시 그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을 거예요. 이제 그 남미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유명한 체게바라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체게바라는 훨씬 더 위에 그 후대 나중에 사람이니까. 1900년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국제적인 혁명가들이 많았어.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들 연대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 남미가 낭만이 어쨌든 있잖아. 남미가 결국 다 이제 거의 스페인하고 브라질 식민지였으니까요. 네. 아니 브라질이 아니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주로. 예. 포르투갈이 브라질하고 스페인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네 번째 1952년 민족혁명운동당 MNL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NL. 이 MNR 예. 혜민아 MNR을 기억해줘. 이 MNR이 한 국민혁명. 이 네. MNR은 민족혁명운동당입니다. 네. 이 약자로 MNR인데 이 MNR이 진행한 국민혁명인 게 되게 중요한데 네. 1952년에 국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1930년대 들어서 이제 태평양 전쟁 그 미국하고 일본이 붙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 네. 볼리비아와 페루랑 칠레랑 붙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볼리비아랑 페루가 동맹을 맺고 동맹 맺고. 칠레랑 붙은 겁니다. 그렇죠. 칠레랑 붙은 겁니다. 차코 전쟁도 있었어요. 첫 번째 뭐 누구죠? 전쟁을 많이 했었네요. 차코 전쟁 누구랑? 볼리비아랑 파라과이랑 싸웠어요. 네. 맞짱을 떴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볼리비아가 이제 다 좀 졌어, 다 졌어. 져버렸어요. 예. 지니까 어때요? 사실 전쟁에 지면은 황폐화 그죠? 되지 뭐 그냥. 예. 그래서 예, 일단 인명과 영토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적 반감도 이제 되게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무능한 집권사한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전쟁에서 지니까. 그렇죠. 왜냐면 어떤 집권 세력이 전쟁을 진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파워도 잃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산층 정치 동맹인 그 민족혁명운동당이 이제 등장을 해요. MNR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뭐에 막스주의를 거부합니다. 막스주의를 거부하고 볼리비아 현실에 적합한 우덜식 민주주의를 이제 내세워요. 예. 민족주의. 네, 민족주의. 그러니까 MNR은 말 그대로 민족혁명운동이니까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그렇죠. 근데 남미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좌파 사회주의 또 막스주의가 굉장히 맹위를 떨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볼리비아도 당연히 사회주의 그 정당들이 있을 거고 사회주의 맞아요. 세력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의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네. 이 MNR은. 그렇죠. 네. 그 이들은 그거 이제 그 다음에 1952년에 이제 볼리비아 국민혁명을 드디어 성공시켜요. 네. 그 국민혁명이 뭔지 내용을 말해주세요. 네. 그 국민혁명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네, 아이마라와 케추아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다수 인종이에요. 그렇죠. 예, 다수 인종, 이게 대다수 인종 60%였잖아. 네. 원래 볼리비아 자체가 좀 다인종 국가니까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있잖아. 네. 와스프라가 WASP. 이 네. 와스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인구 구성이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보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 구성의 다수는 아까 이 아이마라와 케추아인인데 60%이 사람들인데 지배층은 소수였겠죠. 그렇죠. 페타프도 그렇잖아. 네. 예. 그분의 그 양반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예. 토지 개혁과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그런 원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거였어요.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를 받았던 거죠.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1964년에 부 대통령이었던 그 레네 바리엔토스에 의해서 그런 군사 쿠데타가 발발해버려요. 예, 이 1964년에 그러니까 국민혁명에 성공했는데 이 바리엔토스라는 사람이 쿠데타 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64년에 처음으로 쿠데타를 해요. 네. 이때부터 쿠데타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군인이자 부 대통령이었나 보네요. 예. 군인이 대통령이었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혁명 정부가 이제 결국 문을 닫고요. 네. 그 바리엔토스의 군사 정권은 이제 그럼 뭐 사실 그냥 군사 정권이 당연히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먼저 반정부 세력과 사회주의자를 당연히 탄압하겠죠. 그러니까 쿠데타 성공하면 바로 뭐해? 탄압해야지 이제. 전두환도 쿠데타 성공해서 뭐했어? 반대파를 숙청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뭐했어? 5.18 했잖아. 그치. 5.18 다 작살냈잖아. 네, 이러면서 맞아요. 똑같은 게 가는 거야. 네. 이 바리엔토스 군사 정권이 반정부 세력과 사회주의를 축출했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체게바라 우리 있죠. 그 너무 유명한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 예. 그분이 결별한 체게바라가 이제 남미 대륙 혁명 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볼리비아에 건너왔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농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광산 노동자들하고도 그 연대에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1967년에 볼리비아 군사정부에 체포됐다 뭐 사살됐다고 그래요. 네, 이거 여담으로 그냥 붙여본 겁니다. 네. 네. 그만큼 볼리비아 군사정부 쿠데타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체게바라도 실패했을 정도로. 네. 이제 그 민주화 유명한 이후에 체게바라가 그죠. 네. 이 민주화 이유는 내가 할게요. 네. 이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부터 에미나 쿠데타 파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강력한 최초의 독재자, 그러니까 최초의 쿠데타 집권을 했던 이제 바리엔토스 대통령이 죽었어요. 헬리콥터. 허무하네 좀 헬리콥터. 1969년에 헬리콥터 추락해가 죽었어. 근데 이것도 뭔가 그러니까 좀 그런 의문론이 많았을 것 같아. 왜 갑자기 헬리콥터가 추락했을까? 암살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암살 뭐 이런 의문이 있겠죠. 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뭐 단정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바리엔토스가 죽었잖아요. 네. 하나씩 적어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개복잡한 여러분들 거의 춘추 전국 시대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바리엔토스 죽고 갑신정변 그러니까 갑신정부와 같이 이제 예. 민족 혁명 운동당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1952.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바리엔토스. 네. 너무 헷갈려서 좀 이따 나중에 더 적은 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바리엔토스 1964년. 네. 그 다음에 바리엔토스 쿠데타를 합니다. 네. 근데 1969년에 죽었어요 이제 바리엔토스가. 네. 죽습니다. 네. 그 이후에 네. 본격적인 이제 쿠데타의 이제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그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네. 뭐죠 그게? 갑신정변? 예. 갑신정변 저기 뭡니까? 3.1천하라 그러죠. 그렇죠. 3일간 집권한 거야 그러면. 김옥균이랑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 어떻게 했는데 3일 만에 이제 갑자기 또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건가 이렇게? 아니 사실 이제 그 당시 무력이나 이런 것들 뭐냐면은 확보를 다 해놓고 해야 될거 아니야. 학교에서 배웠던 거로는 뭐냐면은 어. 갑신정변 실패 원인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 너무 위로부터 기하게 했다. 그렇지, 그렇지.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민주행의 그런 지지를 얻지 못한 맞아. 너무 자기들 엘리트끼리들과의 정변이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너무 약했고. 근데 네. 갑오개혁처럼 뭔가 개혁적인 조치들이 있었잖아. 네. 명분도 있었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군사력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전무한 상황에서 당연히 점령당하지 다시. 네, 너무 급하게 한 느낌이 있었죠.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사실 좀 일본에 약간 그런 도움을 좀 받기도 했잖아 이게. 근데 그 당시 일본 측에서 은근히 또 병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때 청나라한테 밀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고 네. 미안하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김옥균이 그러니까 뛰어난 사상가인 건 분명한데 네. 사상가는 사상만 담당. 그러니까 정도전 역할을 해 나중에. 그러니까 나라 뭐냐면 세우면. 이제 결국 그분들이 다 개합하잖아요. 어. 어제 그분들의 주 생각은 무조건 개화를 해야 이 조선이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도 막 일본과도 좀 일본 도움도 받고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일단 개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개와 개항을 네. 당하지 말고 먼저 해버리자 이거잖아. 아, 그렇지. 알겠는데 그 좋은 생각이 혜민아. 그러니까 조선같이 그렇게 약간 전근대 구할 언제 살 거야? 언제까지 살 거야? 그렇지. 고립돼가지고. 이미 세상은 이미 지금 완전히 튼지가 개벽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일본은 메이지 때리고 막 가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똑같이 당했잖아 미국한테. 네.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똑같이 한 건데. 그렇지.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너서 하자. 어차피 당할 거. 아 그래. 좋다 이거야. 좋다 그렇지. 이거야. 근데 그리고 조선의 그 말 걸고 하는 불평등 이런 거 다 좀 없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거는 있잖아. 그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축출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축출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축출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그지 않냐. 그냥 무슨 뭐 그 진짜 졸병들 몇 개 데려와가지고 그냥 잠깐 그지. 그렇죠. 경복궁 예. 점령한 다음에 그지 않냐. 맞아요. 그냥 그거지. 아 빨리 키워야 돼. 빨리 키워야 돼. 빨리 키워야 돼. 이런 거지. 저 봐봐. 네. 근데 네. 바리엔토스가 죽었잖아. 네. 헬리콥터 사고로. 네. 1969년에.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쿠데타들이 다 이런 거 느낌 아니었을까? 거의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춘정명 1, 2, 3, 4, 5, 6, 7 이게 계속 일어난 거야. 계속. 아까 그렇죠. 무슨 추석처럼 매년 9월에 추석처럼 네, 네. 이런 게 일어나듯이. 네.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극심한 혼란기겠어요? 아니면은 별로 혼란하지 않은 겁나 혼란하죠. 겁나 혼란하겠죠. 네,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쿠데타, 역쿠데타, 쿠데타, 역쿠데타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러니까 MNR은 어쨌든 국민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군부 주류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쿠데타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 세력이야. 네. 군부에서. 네. 소수도는 약간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했겠지만 일부겠죠. 어쨌든. 네. 근데 이 군부 주류 세력과 이 MNR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항상 중요한 무게추였어. 네. 이게 되게 중요해. 네. 누가 쿠데타를 실행하잖아. 네. 그럼 국민여론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건 동화 얘기하잖아. 무슨 뭐 민주당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 네. 국민의힘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 네. 근데 국민여론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거 하잖아. 이같이 어떤 약간 어떤 사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세력이 MNR과 네. 그다음에 그 군부 주류 세력, 네. 그다음 국민여론 이 세 가지야. 네. 그다음에 쿠데타를 실행하는 그 일부 세력. 네. 이렇게 네 개 주체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돼야 되는데 네.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죠. MNR하고 군부는 이제 전국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앉혀요. 안 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안 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국아 계속 쿠데타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쿠데타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다른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 지답도 못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지답 못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네.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대통령 앉혔고요. 네. 네, 다시 봅시다.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수아레스. 남미니까 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남미 사람들 이름 비슷한 게 많지. 그렇지. 예, 뭐. 축구 선수도 있고 수아레스 야구 선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그렇죠. 네. MNR 플러스 군부. 네. 군부 주류. 네. 주류가 안 친 사람이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섭정정치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이 반세르 대통령이 군부 통치를 더더욱 강화했어. 네. 쿠데타 안 일어나게 하고 막 더 사회 막 뭐 민주화 요구 이런 거 다 민주화 요구를 그래 우리 서울의 봄처럼 다 들어주자 했겠어 아니면 다 금지시키고 다 탄압하려고 했겠어. 탄압하려고 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결국 직선제를 부활시켰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네. 그러면 열망이 뜨거우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동가 전두환이 자의로 6.29 선언했어? 아니지. 아니잖아. 시민들이 다 그러니까 들고 경이 오니까. 민주 혜민아 전두환이 민주화 운동 민주정의당이니까 민주롭게 네. 정의롭게 하려고 개소리죠. 네. 6.29 선언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도 네, 어쩔 수 없이. 예. 계속 탄압을 했어. 탄압해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100만 명 다 죽일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막 그러잖아. 아, 그렇지. 예. 근데 전두환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야? 직장인까지 막 들고 일어나니까 대성들과 아, 합치니까 이제 안 된 거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직선제를 부활을 시킵니다. 그때가 직선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직선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선거가 치러지잖아. 네. 우리도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에 유월항쟁이 돼가지고 6.29 선언 이후에 선거를 했잖아. 네. 근데 군부의 후예가 당선이 됐어? 아니면 민주화 운동가들이 당선됐어? 군부 후예였지. 그렇지. 네. 예. 네. 그나마 나은 군부의 후예라고 하지만 어쨌든 노태우도 노태우? 전두환이었어. 그러니까 쌍둥이잖아. 그렇지. 쌍둥이잖아. 어쨌든. 둘이 뭐 존나 친했는데 뭐.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훨씬 낫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군부잖아. 그러면 봐봐. 우고 반세르가 다 주역이고. 우고 반세르가 직선제하겠다고 선언했어. 네. 그러면 직선제를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다이어가 이런 게 과정도 있을 거 아니야. 1년에 네. 선거를 준비하는. 네. 근데 이 과정이 순탄했겠어? 아니면 개판이었겠어? 개판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온갖 부정선거 파티를 유발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봐봐. 부정선거 파티를 그거 했죠. 봐봐.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또 조치하니까 저쪽 이랬을 거 아니야.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 하려고 하고 아, 그렇죠. 그런 짓거리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수아레스가 이제 대통령으로 앉혀지기 전에 쿠데타가 심했는데 네. 그때 못지않게 전국이 혼란했겠어, 평온했겠어. 혼란했죠. 혼란했겠지. 네. 그러니까 쿠데타 아니라도 혼란해. 쿠데타 아니라도 혼란하고 쿠데타 일어나도 제가 혼란해. 보니까 이건 계속 혼란하네요, 지금. 진짜. 네. 에릭 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혼란. 네.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세 차례 선거가 일어납니다. 네. 1978년부터 1980년에 선거가 일어나요. 네. 부정선거. 직선제. 이게 그만 1900 몇 년이에요, 동가? 휘츠의 선거가 이제 1978년부터 1980년까지요. 네. 80. 딱 우리 독재 시기랑 비슷하네 보이네. 네. 우리도 이런- 이때 독재였는데. 예. 이거 쓴 거 나중에 한번 보여줘.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선거를 해서 세 번의 선거를 했어요. 네. 근데 세 번의 선거를 했는데 와 이제 선거 결과 나왔고 네. 그에 따른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집권하면 되고 그렇지. 이렇게 평화롭게 됐겠어. 또 아니면 불만이 많고 또 막 또 또 뭐 쿠데타죠 뭐. 예. 불만이 많은 거 아니야. 네. 불만이 많았어요. 걔도 쿠데타 또 역쿠데타. 예. 예.
또 쿠데타 이렇게 계속 일어나. 짜자랑 또 있냐? 갑신정론 2, 3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혼란한 거야. 네. 그래서 볼리비아 역사상 볼리비아 버전 전두환이 나타난 거야. 그렇지. 볼리비아 버전 전두환 이승만이 나타났어. 그렇지. 그 사람이 누구야? 루이스 가르샤 메사. 이 사람은 꼭기억하세요. 네, 루이스 메사네. 가르시아 메사. 이 메사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딱 2년 집권했대. 쿠데타하고 정말 잔혹하게 이렇게 학살했나. 거의 스탈린급으로 아. 했나봐. 거의. 마약 밀매도 했네요. 예, 역시 남미는 마약이지. 아유. 루이스 가르시아 그 와중에 마약도 밀매. 메사.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최악의 독재자 네. 메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냐? 1980년 7월이네. 진짜 딱 전두환이네, 진짜. 예. 예, 1980년부터 아마 81년까지 집권했을 겁니다. 1년 네. 정도. 근데 대령 신분으로 쿠데타합니다. 전두환은 소장 신분 했었잖아. 그치. 대령이 대단한 대령이네. 그러니까 실세였던 거지. 뭐 하나이 같은 거 있었나 봐. 네, 약간 그 하나이 그렇죠. 같은 사조직의 그 실세였나 봐. 대령이면 별들하기 직전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메사가 이제 대령 신분으로 쿠데타 성공하고 네. 대령밖에 안 되니까 더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집권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학살, 고문,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학살, 고문, 정치인 살해, 경제 폭망, 완전 개판 만들고 네, 막. 마약 밀매, 예. 네. 뭔가 악행을 일삼았죠. 네. 민주화 이후에 도피 생활하다가 징역 30년형을 받고 선고받고 형 이거는 진짜 이게 보면 본 거는 이거는 거의 뭐냐면은 이건 정치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약 카르텔 수장이지 이게. 근데 동호 가봐. 네. 그러니까 추출되고 나서 네.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징역 30년 나왔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 사형이지 사형 사실. 그렇죠. 동호 네가 좋아하는 능지처참 아니야 사실 이거. 그래야지 이거는 사형 그러니까. 무조건 사형감이지. 국제 범죄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을 했잖아 또. 예. 네. 그래서 루이스 가르시아 메사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최악의 독재 온갖 악행을 하다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네. 1982년 8월이에요. 네. 30년을 선고받고 2018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냥 감옥에서 계속 쭉 있었네요. 그동안. 근데 예. 편하게 뭐 그 거기서 꿀 빨았다 막 네. 뭐 그 감옥 호텔이었다 이런 말도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 에이씨 그러면 어쨌든 82년 8월이에요. 80년에 이제 집권했다. 80년 7월에 집권해서 있다가 81년 8월에 물론 일단 1년 1개월 했어. 네. 강력하게 그렇게 온갖 악행을 다 하다가 네. 또 이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네.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군사 쿠데타 명분이 뭐겠냐? 이 사람 너무 가혹하게 통치한다 이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그거 했겠지. 그렇죠. 쿠데타가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근데 쿠데타가 또 갑신정변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1년여간 세력 쿠데타가 또 세 차례나 발생해. 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누가 나타나냐? 누가? 헤르난 실레스 수아소라는 예. 이제 MNR 개혁파예요. 예. 헤르난 실레스 수아소. 수아소 다시 MNR이 이제 다시 정권 잡는 거죠. 네. MNR. 네. 1982년 10월에 이제 다시 대통령직에 올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헤르난 실레스 수아소가 대통령이 됐다 그랬잖아. 네. 이게 1982년이야.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 메사가 추출되고 나서 또 쿠데타가 막 계속 일어나가잖아. 네. 자동 쿠데타가 일어나서 헤르난 실레스 수아소가 되면서 민주화가 됐다고 보거든. 네. 근데 이게 사회혁명 같은 걸까? 그 국민들 아니에요. 대다수 막 들고 이건 아니라고. 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중요하다 했잖아. 음. MNR이랑 또 누가 중요하다 했지? 군부 주류 군부. 세력. 그렇지. MNR과 군부 주류 세력 또 아까 또 이런 거야. 아, 이거 개판인데 이거. 네. 야 메사 죽고 나서 네. 메사 추출되고 나서 뭐 또 개판이네.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군부 주류 세력랑 MNR은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선택이 양자택일인 거야. 음. 뭐냐? 새로운 선거를 치르든지 네. 아니면 아까 선거 3번 했다고 했잖아. 직선제 네. 실시했을 때. 네. 그때 1980년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 네. 헤르난 실레스 수아소야. 네. 이 실레스 그러니까 2년 전에 1980년 2년 전 선거에서 당선했던 이 실레스를 네. 다시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냐. 네. 둘 중에 하나만. 새로운 선거 또 치르든지. 네. 근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더 혼란이 가중됐잖아. 그렇지. 다시 선거 더 치를 거겠어 아니면 이렇다면 이제 그냥 다시 실레스를 대통령으로 하지 그러니까 일단. 당선됐던 사람이 무산됐잖아. 쿠데타 반복돼서. 네. 이 당선됐던 사람들 다시 확인해 주는 거야 대통령으로. 네. 당선됐으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화소가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이때부터 민주화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형식적인 했는데, 민주화. 예, 네. 예. 겁나 형식적이에요. 네. 네. 왜냐면 또 선거 치면 또 준 내정에 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쿠데타 계속 일어나고. 네, 맞아요. 그래서 80년 실시된 선거 결과에 따라 실레스가 네. 82년 10월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가 됐어요. 네. 근데 민주화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실레스 정부가 유능했겠어도 리더십 불안했겠어. 유능하지 않고 리더십이 불안했다. 이거 저거 장면 내각이네요. 네. 근데 그 딱 비슷하네. 네. 그렇잖아. 네. 장면에 또 실각했잖아. 네, 그렇죠.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 실레스 대통령은 보장된 임기보다 일찍 스스로 건자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래서 85년 또 누가 나타나? 파스 에스텐소로 이제 일단 힘들게 힘들어지고 있어. 선전합니다. 그지? 네. 흥미도 지쳐가지 이제. 네. 점점 이제 막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85년. 네. 그나마 근데 이분은 뭐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좀 역할을 했네요. 예, 에스텐스는 그나마 좀 잘했다고 합니다. 네. 정당 정치를 복원했고. 노력했네 그래도. 예, 네. 군과 정치를 멀어지도록 했고. 맞아, 이게 핵심이 사실 예. 군하고 정치는요 멀어야 돼요. 멀을 때 멀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선출된 정치 권력 통치권자들이 네. 군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맞아. 그래서 예. 군 통수권자가 누구야?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통령이 군인이 되면 안 되고 맞아요. 국민들 대다수 국민 뽑은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민의 군 통치라고 이런 말이 학술적 용어로 있습니다. 네. 민간의 군 통치라고 뭐 이런 게 있어. 맞아요. 군대 통제. 사실 결국 그겁니다. 핵심은 이 군이라는 엄청난 그 무력 집단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가 따라서 되게 예.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그 방해 정치적 그런 안정감 이게 또 거기에 결정되거든요. 이게 제 핵심이에요. 근데 볼리비아 이거 잘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죠. 예. 네, 못하죠. 네. 못했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사실. 네. 그래서 실내에서 수화소보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 국민들이 막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또 물러난 거죠. 무능이니까. 네. 민주화 됐는데 뭐야? 네. 뭐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화이고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그죠. 예. 네, 85년에 이제 파스 에스텐스로 대통령이 선출돼가지고 잘했어. 네. 괜찮겠네. 예. 그래서 89년에서는 예. 정권이 연장됩니다. 그나마 이게 얼마 안 돼도 안정기네요. 진짜. 예, 이따가 예. 다시 봅시다. 이제 누굽니까? 파스 사모라. 예. 이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파스 삼모라가 1989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권 연장입니다. 네. 예, 정권 네, 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임기에 따라서. 네. 이 사람도 대단한 게 파스 에스텐스로도 대단한 게 보통 자기가 잘해서 인기가 높으면은 네. 사실 헌법 개정하고 막 3선 4선 또 뭐 그런 거 할라 하잖아. 그렇지 욕심내지. 뭐 유신체제 간다든지 이런 거 네. 할라 하잖아. 네.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스 사모라가 대통령이 됐어 다시 선거돼가지고 네. 선거해가지고. 네. 그래서 에스텐스로 정부의 개혁 정책을 계승을 했고요. 네. 그 이후 한동안 니네도 좀 진짜 말 그대로 서울의 봄이 일어난 거야. 그 진짜 평화적인 정권 이야기 계속. 볼리비아의 봄이네 진짜. 예, 볼리비아의 봄이네. 네. 볼리비아 수도도 잘 모르겠어 사실. 수도가 그러니까 수도가 두 군데래.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보세요. 다시 또 이제 또 비극이 시작돼. 그래서 이제 봄이 이제 봄이 이제 다시 끝나는 겨울이 거지. 와야 돼.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근데 199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집권하게 산체스 데 로사다라는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동안 이거 이제 파스 사모라도 이제 임기가 끝났겠죠. 네. 그러니까 에스텐소로 그 정부의 개혁 정책을 계승하고 임기가 끝나서 네.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가지고 네. 93년에 산체스 테 로사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네.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요. 그 이명박처럼 민영화를 되게 민영화 성애자였나 봐요. 예, 민영화를 좋아해서 네. 그 실질적으로 아주 밀어붙였어요. 민영화 정책을. 근데 민영화 정책을 하면 국민들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 동안 잠깐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급진적인 민영화 정책에. 민영화 광신도로 갑시다. 네. 민영화 성애자. 예. 예. 이명박처럼 막 민영화를 너무 좋아해 막.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네. 사실 그래 민영화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이권을 달린 사람들은 좋지 대다수의 국민한테 민영화는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민영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단순히 민영화 좋다 안 좋다 이거보다도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약간 재화를 만들고 공급해야 될 물품이 따로 있고 네. 공공재로 공공의 영역 공기업으로 놔둬야 되는 게 따로 그치, 있다. 공기업은 맞아요. 국가 기관으로 그렇죠. 놔둬야 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분별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공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공사를 다 민간에다 팔아버린 네.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형이 잠드니까 빨리 하자. 네. 딱 진짜 그 말대로 이 로사다 대통령은요. 볼리비아의 그 정유회사, 전력회사, 뭐 우리라고 하면 한전이겠죠. 네, 통신회사 이거 다 그런 걸 다 외국 자본에 매각해버려요. 근데 예. 왜 그렇겠어? 차관이잖아. 결국에는. 그치, 차관 되려고. 그러니까 예. 민영 하려고 하잖아. 보통 민영하고 무슨 정리하고 구조조정 하라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지. 너네도 빨리 그 체제 개선해. 그럼 돈 줄게. 우리는 IMF 때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 부터가 보증인 사람일 수도 있어. 맞아요. 우파 정부인 건 분명한 것 같아. 맞아요. 산체스 대 로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선된 사람이긴 합니다. 아니 또 민영하면 지도 이득 보는 게 있겠죠. 예. 뭐 그런 게 많아요. 맛있게 뭐 보통 정경유착이 많아. 맛있는 거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맞아. 예. 예. 외국자본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민영화 반대 여론이 되게 높겠어요? 아니면 민영화 찬성 여론이 높겠어요? 반대로 하늘을 찌르죠. 왜냐면은 예. 사실 그렇잖아요. 남미 같은 나라들이 좀 일반 시민들 좀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해서 그럼 갑자기 막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이러면은 그 시민들 보고 죽으라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예. 우루과이는 당연히 자원이 많고, 맞아요. 막 이런 상황이 우루과이란다. 네. 볼리비아는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게 그 매장량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를 개발하는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 볼리비아 땅에서 나오는 자원들은 네. 당연히 볼리비아 시민들 대다수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싸게 네. 충분히 많이 공급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민영한다는 건 그거를 시장 논리에 맡겨가지고 가격 높이고 막 이런 짓 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외국 자본에 팔아버린다면. 이거는 네. 그럼 외곽 대금은 자기들 입마이 포켓 하는 거잖아. 일부 소수 그 기업 공기업. 안 그래도 사실 그 남미에서도 볼리비아 말고도 다른 이제 남미라는 독재 국가들이 막 민영화를 막 독재들 민영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민영화를 해가지고 지금 제 남미 그 일반 그런 서민들 시민들은요 그 기본적인 인프라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지금. 예. 네. 어쨌든 민영화 반대 여론이 하늘을 찌릅니다. 네.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네. 97년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됩니까? 예, 민주행동당 소속 우고 반세르 장군이 예. 아까 반세르가 있었는데 좀 네. 다른 인물일 것 같아. 그렇죠.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정당이잖아. 예. 맞지? ADN. 네. 근데 이 사람도 또 이번에 심지어 이제 상수도 공급에 민영화를 추진해 버리네요. 네. 물을 비싸게 써야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민영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민영화 하면 자기들 떨어지는 게 맞나 봐. 우리로 치면 한수원을 팔아버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한수원을 팔면은 네. 볼리비아 시민들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고 되게 그치. 엄청난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특히나 물은 진짜 완전히 근데 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팔면은 내가 1조를 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 그치, 내가 맞아요. 봤을 때. 이렇게 민영을 추정할 정치 이 사람 가치관이 무슨 뭐 예를 들어 에덤 스미스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하이에크 이런 사람도 아닌데 본인한테 이제 맛있는 거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이 우고 반세로도 결국에는 민영화를 이어가죠. 그렇죠. 민영화 민영화 좀 그만해. 그러니까. 네, 민영화 반대 시가 이제 엄청 거세지니까 네, 이분이 또 결국 뭘 하냐? 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해 버리죠. 네. 계엄령 선포하다가 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까지 민영화 해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진짜 이거 다 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민영화 그거 처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계엄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 사태가 이제 계속되니까 일단 다시 한 발 물러섰네 이제 구경하러 다시 예. 회기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폐암 걸려가지고 이제 조기 퇴진했네요. 예. 2002년 선거에서 누가 또 됩니까? 로사다가 다시 선출돼 버렸네요. 예, 심지어 아까 미국에도 지원해 버렸어.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기존 자체가 민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권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냐 안 그렇죠, 되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뭐 정이 있다는 게 없으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감각이 뭐였냐면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얘기해. 그치, 겉으로는 네. 겉으로는 얘기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있어. 불편한 짓이 그거예요. 우리가 5.18로 반불력 간 이유가 미국은요 전두환이 어쨌든 자기네 정권에 때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묵인해버린 거잖아. 전두환 정권 승인을.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네. 반미적 가치관으로 반미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둡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미국은 그래. 맞아요. 쿠데타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막 그 국민들 불쌍하니까 이런 거 없고. 그렇지 그런 거 없은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을 것 같다. 그럼 나도 그냥. 네. 그잖아. 근데 사실 5.18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자니까 그런 악랄한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미국 시민 사회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겠네. 미국 정부나 정치권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야당은 뭐 그런 거 비판할 수 있겠지. 네. 뭐 독재 권력자로 이게 옹호하냐 이런 말 하겠지만은 네. 정부나 뭐 CIA나 이런 데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학가는 맞아요. 대통령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머뭇머뭇 거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는 또 지지적 가까우니까 알게 모르게 남미의 그런 정치에 개입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로사다 대통령이 네. 최초로 이제 민영화를 지나치게 밀어붙인 사람이잖아. 드라이브를 네. 건 사람이 이제 로사다인데 네. 그러면 로사다가 민영화 드라이브 걸었잖아. 네. 그러면은 미국이 이 민영화 드라이브 건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지. 좋아하지. 아 너무 좋지. 예. 그지. 자기네 이제 미국 회사들 여기 구경기업 사버리면 이득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고 반세르가 죽었습니다. 어이없게.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민영 한다 해놓고 야 국민들 반발한다고 다시 공기업화해? 네. 다시 민영아 철회 이 새끼 안 되겠네. 근데 마침 죽었어. 네. 공기업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 회귀해놓고 죽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산체스 대 로사가 미국의 지원과 재집권 됐답니다. 네. 아, 반스에는 조기 퇴진해야지 죽었다고 안 나오는데. 아 조기 퇴진이야? 죽었다고 나오지 않나? 폐암이면 근데 얼마 못 가도 죽었을 수도 있고. 예. 아 그래 폐암 걸리는 건 했는데 조기 퇴진했네. 네. 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무능해졌겠지. 그러니까 정치적 동력이 없었겠지. 맞아요. 민영아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근데 이 로사다가 그럼 또 뭐 했겠어?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민영화. 전공이 민영학과 나왔잖아. 네. 이 사람 또 뭐 하겠어 그냥? 또 공기업과 자원개발권을 다시 넘겼는데 이 사람 거의 동화 이한용 아니냐? 거의 그렇지. 이 사람 일사오적 아니야? 거의 급 그렇지. 아니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볼리비아 유명박이다. 예. 그렇게. 또 이제 미국이 지원 받다가 그랬는데 이 로사다 대통령이 네.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제 다시 하야를 했어요. 그래도. 예. 예, 근데 또 이제 민영아 또 밀어붙이죠. 네. 민영아 시즌 2를 하려다가 네. 하야를 하고요. 네. 2005년 12월에 선거가 또 이뤄집니다. 하야에 따른. 네,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보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예, 이제 이 사람 되게 중요해. 이게 이제 현대 이제 볼리비아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2005년이니까. 가장 최근. 네. 이 사람이 2020년까지 이제 집권했고. 진짜? 예, 그러니까 2005년에 했는데. 아,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네. 계속 네. 그러니까 그 연임 중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후계자가 지금 또 대통령 하고 있어. 거의 19년을 했는데 보니까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에보 모랄레스. 모랄레스. 그래도 이 사람은 다시 그 공기업을 다시 국유화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언제 2009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소속이 삼선가 그 사회주의 운동당. 예. MAS 소속. 마스 소속이네요. 예. 지금 이게 약간 여당이었잖아. 네. 사회주의 운동당이. 네. 그렇죠. 다시 이제 공기업으로 돌리는 거 국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파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적 다수로 높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지. 거기서 적극적으로 좌파 사상을 막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하지만 대다수는 뭐 그렇게 대다수가 무슨 뭐 막스주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민영화는 반대하는 여론 높아. 그렇죠. 근데 쿠데타세력 이런 새끼 대부분 뭐야? 네. 좌파 새끼들? 네. 다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자기 입맛 뽑게 돈 할 게 많고. 그렇지. 미국도 지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도 있었겠죠 사실. 그치. 예, 미국 이런 식으로. 민영을 하면 자기가 먹을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미국이 유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그때 게임은 되게 좋잖아. 그 사람들 그 독재자들. 미국이 자체가 너무 든든한 뒷배니까.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 약간 외국 자본에 팔려가 민영화 돼버린 그 기업들을 다시 공기업으로 다 사들입니다. 국유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도 지지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많이 네. 받죠. 그래서 장기 집권 초석을 만들어가지고 동의가 말한 대로 15년간 집권을 했어요. 네. 삼선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가 또 의심을 받네요. 예, 근데 또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부정선거 대선 불복론이 또 시달리는 거예요. 네. 부정선거라고 해서. 네. 그 대선 저 정당하지 않다. 네. 이거 모랄레스 이거 3선에다가 또 하려고 한다. 이거 그래서 부정선거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켜 쿠데타할 수 없으니까 네. 부정선거를 자행한다고 의심이 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선 불복 여론이 있었대요. 지지 여론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불복 시위가 끊이지 않자 모랄레스 팀이 어땠습니까? 자진 사퇴했네요. 자진 네. 사퇴했고 네. 법률에 따라서 잔인의 아니에스 잔인의 아니에스. 네. 잔인의 아니에스 이 네. 사람이 이미시 대통령 네. 이 사람이 잠깐 이미시 정부를 해서 이제 집권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잔인의 아니에스가 네. 무슨 짓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모랄레스 정부의 14년 유산을 지우려고 뭐. 그러니까 했네요. 모랄레스의 그런 그 정책들 계승하려고 하는 좌파였겠어요? 아니면 다 그냥 완전히 뒤돌리는 뒤돌리려고 했죠. 문재인 정부 했던 걸 윤석열 정부 다 뒤돌리듯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미시 대통령 언제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양가님 선데 2020년에 이제 10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그 모랄레스 후계자인 루이스 아르세가 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재무자가 영위까지 하네요. 네. 그러니까 민영화로 리턴했어. 민영화 리턴. 네.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약간 보면은 이제 약간 전반부는 약간 쿠데타가 핵심이면 후반부는 약간 민영화가 핵심인 느낌. 예. 그러니까 민영화 정책이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그 국민들의 여론을 얻게 되는 그 명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방향 중에 중요한. 그렇죠. 민영화는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예. 루이스 아르세의 이 사람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네. 현직 대통령. 근데 이 사람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 누구의 그 개성했다고요? 모랄레스. 예. 네.
모랄레스 네. 후계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 진짜 숨쉬기가 힘드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6월 말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동과 네. 박정희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잖아. 처음에 분명히 그렇죠. 국민 지지가 있었어. 네. 경제 성장했고 뭐 이런 거 있어. 지금도 뭐 엄청나 막 그 평가가 이제 전두환급은 아니잖아.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마음도 있으면서 피로감의 마음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왜냐면 장기 집권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랄레스가 우리 18년 했는데. 선거로 당선되긴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도 있는데 15년, 18년 하거나 네. 또 루이스 아르세야 또 됐어. 또 또 민영환 그러니까 이 사람 물론 민영환 안 하고 좋긴 좋아. 네. 근데 뭔가 좀 오래 장기 집권하고 이 사람도 똑같으니까 정치적 탐욕 있네. 어. 국민들이 약간 피로감 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잖아. 그렇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선거에 그러니까 또 맞네. 아까 그 푸틴 나왔다가 그 메드베데프 나오듯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루이스 아르세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다음에 또 모랄레스가 또 나올라 했나 봐. 또 어.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런 약간 빌드업 한 거야. 대선 또 출마하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24년 여론인데 이 반발 여론이 또 강해졌겠죠. 네. 필요감 있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런 여론을 탐타서 어떤 놈이 후안 호세 순위가. 네. 육군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포스터네, 네. 포스터. 오. 후안 호세 순위가 육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군부 핵심 인사들이 반발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이 아르세 정부가 네. 이 아르세 대통령이 네. 순위가 사령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임해 버렸지. 아 이거 항명이잖아, 항명. 그렇지. 네. 항명이잖아.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군인이 있냐? 모랄레스 전직 대통령 출마 또 하지 마사 이렇게 목소리 낸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루이스 아리스 있잖아, 고가고 안 복합지 당연히. 고깝겠지 당연히. 그럼 나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그 군 통수권자라서 그 해임할 그 권한이 임명권 있잖아, 그치. 임명권. 해임해 버리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럼 반발 여론이 크지 이제. 커졌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후안 호세 순위가 네. 빡쳐가지고 24 특공연대가 이제 장갑차 끌고 가갖고 이거 탱크가 아니라 장갑차가 끌고 왔네 그래도. 예, 쿠데타 시도라고 합시다. 예. 쿠데타 시도를 다시 하는 거죠. 이 24특공연대가 네. 볼리비아에서도 라파스의 무리오 광장을 점거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아리스 정부가 아주 재빠르게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네. 제24 특공연대 쿠데타 세력은 조기 해산을 당했습니다. 네. 역으로 이제 박해가 걸려서. 그래서 역으로 순위가 사령관이 체포됐습니다. 이 순위가 이제 좋댔네. 왜냐면은 내란 모이면 이거는. 혜민아, 이게 바로 6월 상황이야. 이게. 네. 쿠데타 시도가 3주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동과 네. 4주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지. 네. 제발 쿠데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렇죠. 참 이게 네. 사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24 특공연대 연대급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보가 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연대급 병력으로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또 가십년면식의 그런 부실한 쿠데타 했던 거야. 그렇죠. 하려고 했던 거지. 서울에 보면 거의 막 전두환이 막 거의 사단급 병력들이 막 그렇죠, 그렇죠. 불주해 버렸으니까 사실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 오히려 진압하는 병력 쪽이 더 불리했던 그런 느낌이었죠. 예. 네. 다시 한 번씩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정리를 했는데 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근데 뭐 생각보다 사실은 그 누구냐 살레스 그 사람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 쿠데타가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 민영화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될것 같은데. 아니 사이사이 쿠데타 계속 있었죠. 아, 잠깐 그랬어요? 쿠데타 말고 다 우리가 이름을 언급하지 짜잘한 않았지만 게. 짜잘한 쿠데타 많았다 했잖아. 200건이나.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네. 아니 3주 전도 쿠데타 시도 있었잖아. 그렇죠. 군이 강화문까지 탱크 끌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요. 일어났지. 네. 일어났는데 이제 점점 명분이 점점 중요해진 추세. 옛날에 그냥 그런 거 없이 네. 민영화 반대로 나발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군부가 그냥 총칼 들고 있냐 그냥 다 그냥 끌어내려버렸잖아. 네. 이랬는데 네. 이제는 민영화 반대 여론 보고 또 대통령이 또 출마하려고 하네. 그렇죠. 국민들 반대 심하네. 그래, 야 목소리 내야지. 명분이지. 이제 맞아요. 명분이 은근히 명분을 더 신경 쓰게 된. 아 그렇죠. 그런 거.